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신문 Y타임스 뉴스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공언했죠. 북한이 그 첫 조치로 9일날 정오부터 정상간 핫라인을 포함해가지고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날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의 통신연락선, 또 북남 통신 시험연락선,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하고 폐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8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하고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한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남쪽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이건 앞으로는 적에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니까 평화에서 완전히 공격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 그러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 겁니다. 이 통신이 이어서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통신 연락선 차단 폐기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히 격퇴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또다시 강하게 비난하면서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큼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된다. 우리는 최고 전원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 4일에는 김여정이 그랬죠.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걸 거론했고요. 다음 날인 5일날 통일전선부가 할 일도 없이 개성 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그동안 이 남북 간 전화 통화는 지난 2018년 9월 개소된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매일 평일 오전 9시하고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연락 전화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통신 자체를 단절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탈북자들과 남쪽 정부를 향한 이런 항의 군중 집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동신문은 9일자에도 2면, 3면, 6면에 정세론 해설 같은 6개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는 우리 인민의 가장 신성한 사상 감정을 훼손시킨 데 대한 응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 조객입니다. 이 뉴스 조객은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Y타임스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대북 전단을 기화로 해가지고 북한의 대대적인 남측 비방과 함께 대화 단절 의지 등이 확실해지니까 남쪽에 이제 집권 세력 핵심들이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이죠. 이 양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걸 막아야 된다. 군 병력까지 동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부의장은 심지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건 뭐냐? 탈북자를 공천한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의 전단살포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여정이 그걸 공격했다고 그래가지고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 그러면서 북한의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5일날 이번 논란은 북한의 오랜 문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통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경이 상관없이 어떤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정보와 생각들을 얻을 권리가 있는데 북한의 주민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대선 캠페인에 그런 게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것 같이 바보야, 문제는 대북전단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 담화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대한 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면서 북한을 달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정상 모드로 회복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지적한 대로 문재인 정부가 마치 김여정의 하명을 받은 것 같이 속도감 있게 법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남북 관계가 파국 국면으로 간 건 뭐냐? 국제정세라든지 유엔 대북제재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관념적이고 감정적 대북정책, 그러니까 뭐 오라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런 퇴행적 접근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북한을 대한다고 해도 북한은 결코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북한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핵심의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철이 안 든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대북 정책에 키를 쥐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을 대북 정책들을 남발합니다. 남북철도에다가 고속열차를 얹어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황당한 발상을 쉽게 하죠.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구상도요, 시와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되고 진정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변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개방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로를 새롭게 개선하고 북한 전력도 남쪽에서 공급해 주겠다고요? 사실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발상들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전력 수급도 불안정하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의 도로를 전면 새롭게 깐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 아니도 파퓰리즘으로 재정 적자가 극대화되는 그런 이 판국에 하지도 못할 그런 꿈들을 덜컥 북한에 들이댔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그렇게 할 것처럼 기공식도 하고 요란하게 구상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게 거기서 막혔습니다. 하고 싶어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딱 막혀버린 겁니다. 할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계속 에드벌룬만 띄우면서 헛배 부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북한도 더 이상 환상 속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판문점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만났을 때 대화했던 것들, 이게 김정은 보기에 모두가 뻥이라는 사실이 이미 이제 다 나타나게 된 거죠. 드러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다음부터입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는 종속적 대북 정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저 북한 달래기에 또 북한 편들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켜야 될 국방부마저 북한 감싸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예 국방을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 국지 도발을 감행한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도 북한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히려 남쪽을 불하려 볼 겁니다. 이미 각과 의뢰 관계로 변해버린 남북관계, 그저 북한의 선처만 바라는 남북관계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국가 안위를 생각하는 정부라 그러면 북측이 남북 군사합의 깨겠다 그러면 깨라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사실 이 남북 군사 합의로 북측이 훨씬 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도 움찔하면서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엄격한 상호주의와 대등한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지 남북 간에 제대로 된 교류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바짓가랭이 잡으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비는 형국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강인함이 있어야지 진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대받아치는 어설프고도 감성적 평화론으로는 결코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